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늘의 주제는 나는 어떤 부모일까인데요. 혹시 지난 영상을 보시고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나는 어떤 부모이고, 어떤 부모 아래서,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는지. 부모의 성격이 자녀 양육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크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의 성격, 그리고 나의 성격, 그리고 우리 자녀의 성격을 형성시키는 TA에서 말하는 PAC, 세 자아 상태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각 자아 상태 내에서의 긍정적 내용과 부정적 내용을 같이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자아 상태가 뭘까요? 에고 스테이트, 심리학이나 상담학, 그리고 인문학 등 요즘 언론에서도 자아라는 개념과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많은 생각들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 많은 종류의 행동들을 하지요. 이러한 일단의 사고, 행동, 감정을 자아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TA에서 말하는 세 가지 자아 상태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AC. 우선 P는 피자아 상태 혹은 어버이 자아 상태라고도 하는데요. 페런츠 에고 스테이트, 페런츠의 P를 따서 피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이 피자아 상태는 부모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들을 모방한 행동, 사고, 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부모나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모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들, 선생님이나 주변 친인척이나 그리고 언니, 오빠, 그리고 같은 또래인데도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서 모방한 행동들을 피자아 상태,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입된 거죠. 이입된 게 피자아 상태이고요. A자아 상태, 어덜트 에고 스테이트, 그러니까 어덜트의 A를 따서 A 자아 상태 혹은 어른 자아 상태. 지금 현재다. 그 누구에게 이입되거나 배운 게 아니라 온전히 내 주관적인 생각, 내 사고로 판단을 하고 반응을 하는 그 자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서의 행동, 사고, 감정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C 자아 상태. 차일드 에고 스테이트, 그러니까 차일드의 C를 따서 C 자아 상태 혹은 어린이 자아 상태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자신이 자주 했던 사고, 행동, 감정의 재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 무언가 가지고 싶으면 막 떼를 썼어요. 울고 보채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 그걸 못 이겨서 못 이긴 척 사주시기도 하고 필요한 게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를 그때 쟁취하기도 하고 얻기도 하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어른이 됐을 때 써먹는 거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때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는 그 자아 상태는 C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라고 말을 합니다. 어버이, 어른, 어린이는 여기서 말하는 어버이 자아 상태, 어른 자아 상태, 어린이 자아 상태는 실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격을 구성하는 세 가지 자아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오늘 학습할 세 가지 자아 상태를 확인을 했고요. 이 자아 상태의 각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자아 상태, 어버이 자아 상태, 페런츠 에고 스테이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외부로부터 유입된 사고, 행동,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델링이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습득해서 얻는 자아 상태예요. 타인의 사고, 행동, 감정을 그대로 모방하여 따라할 때, 그러니까 그 빌려온 내 게 아니라 그냥 보고 배운 거니까,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빌려온 자아 상태라고도 합니다. 주요한 타인의 가르침, 권고, 지시, 명령 등을 내면화시키고 사고, 감정, 행동을 관찰하거나 모방하여 형성한다.
주요한 타인의 등 뒤에서 배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애 앞에선 찬물도 못 마신다. 이런 것들. 그리고 어버이 자아 상태를 통해 소속된 사회의 문화와 가치를 반영하여 이것이 세세대대 전달되어 나라, 사회, 조직 및 가정 문화를 형성한다. 제가 요즘 여성주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요. 페미니즘,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가장 사례를 드는 예 중에요. 가부장제, 남아선호 사상, 그러니까 여자를 무시하는 발언들, 정서적 폭력, 언어 폭력 이런 것들이 옛날 우리 조상에게 어버이 자아 상태로 모방된 게 아닐까 생각이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어요. 우리가 하는 사고, 행동, 감정이 부모나 부모와 같은 권위적인 인물들을 보고 따라해 왔을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 저런 거 정말 싫은데 난 나중에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근데 남이 봤을 때는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부모 교육을 공부하는 중이니까 저는 그 주요한 타인을 부모로만 얘기를 할게요. 부모의 주된 역할은 양육과 훈육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죠? 부모마다 독특한 방법으로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녀가 누리는 안정감의 원천이 되는 부모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뉴스에 되게 안 좋은 내용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의 원천이 되는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기에게 젖이나 우유를 먹이고 대소변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음식을 가리는 편식을 하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도록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렇게 방법도 여러 가지로 그리고 몸도 씻겨주고요. 그리고 옷을 또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신체적인 욕구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욕구에는 아이가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요. 울고 그럴 때 달래주고 그리고 학교에서 잘한 일을 가지고 와서 상을 받았거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칭찬을 해주고 그리고 친구하고 싸웠거나 그래서 와서 막 하소연을 얘기를 하면 그냥 달래주기도 하고 얘기 들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애완견이 죽었어요. 그럴 때 느끼는 슬픔들 그리고 아이들이 사춘기나 조금 성숙한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이제 희망이나 두려움, 나 뭐 하죠? 어떤 걸 공부해야 되죠?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그냥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고 이렇게 힘들구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이 모두가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을 시켜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에요. 생각을 잠시 해보니까요. 피자아 상태는 세대가 바뀌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확대 가족 시절로서 그러니까 어린이의 사회화를 돕는 어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웃 어른들도 그 어린이의 사회화를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으로 사회화를 돕는 어른들을 찾기는 힘들고요. 혼자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른 아이도 구분이 어려울 실정이죠. 옛날에 저희 세대 30대 어릴 때에는 이웃 어른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라고 저는 가르침을 받았었어요. 주위 이웃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 된다.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근데 요즘엔 어때요? 어른들의 손길을 조심해라. 모르는 사람을 절대 따라가면 안 된다. 인사는커녕 조심하라고 가르치죠. 그리고 주변 친구들, 어른들이 호의를 베풀면 먹을 것이라도 주고 간식이라도 나눠 먹고 하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된다고 배웠는데 요즘엔 아무거나 받아 먹지 마라. 아무거나 받지 마라. 너무도 위험하고 각박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여러분들은 어떤 피자아 상태를 주위 이제 타인에게 모방돼서 형성된 것 같으세요? 제가 모방한 피자아 상태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즘에 제 아이한테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거 보면 그러시면서 그 예를 들으시더라고요. 밥은 밥상머리에서. 그러면서 저희 아이한테 야, 너희 엄마도 어릴 적 이러더니 너도 똑같네.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 앞에서 그런 얘기가 안 좋은데 들으면서 좀 의아하면서도 웃겼어요. 제가 밥 먹을 때만 되면 그렇게 밥을 한 입 물고 돌아다녔대요. 근데 저희 아이가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늘 얘기를 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 제대로 좀 해라. 완벽하게 해라. 그리고 징징 짜지 마라.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많이 하죠. 빨리 좀 해라.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 되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잘 되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생각은 안 하고. 그게 그 모든 게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가진 신념이나 견해나 가치, 그리고 때로는 안 좋게 편견까지도 자식에게 전달된다고 해요. 요점 하고요. 뒤로 가면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넘어갈게요. 피의자 상태. 긍정적인 피의자 상태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따른 인간으로서 도리, 도덕성, 책임감. 당연하죠. 좋은 거는 받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소속된 문화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고 타인에게 모범 및 귀감이 된다. 그렇죠. 좋은 가르침을 배웠으니 타인이 봤을 때 당연히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겠죠. 사회의 규범, 질서 및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중히 여기게 된다. 너무 각박하게 딱딱딱 틀에 맞춰서 너무 지키려고 하면 융통성이 없어 보이긴 하나, 그래도 뭐 질서를 지키고 사회적 규범을, 그러니까 법이 없어서 살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뭐 가르침을 받는다면, 물려주신다면 좋은 모습이죠. 이에 비해서 부정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모나 중요한 타인들로부터 주입된 불합리한 신념. 그렇죠. 그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부정적인 불합리한 신념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를 들어서 어린아이 앞에서 어떤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엄마나 아빠가 더 두려워하고 겁내해요. 그럼 아이는 더 불안하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혹여나 아주 큰 건 아니더라도 작은 거, 이렇게 벌레가 하나, 본인이 개미를 무서워해요. 근데 이제 주위 화단에 꽃밭에 개미가 이렇게 가요. 근데 이제 아이는 호기심이 가서 이렇게 다가가는데 엄마가 아 무서워 이러면 아이는 무서워지는 거예요. 개미가. 그런 식이죠. 타인의 좋지 못한 사고, 행동, 감정을 모방하여 따른다. 폭력, 자살, 범죄. 이거는 너무 제가 몸소 체험했다긴 좀 그렇지만 저는 이거는 확신합니다.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폭력 같은 경우에는 언어 폭력도 있을 수 있고 신체적 폭력도 있을 수 있고 뭐 많죠. 근데 신체적 폭력도 그렇고 언어 폭력도 그렇고 상담소 이런데 이제 사례 같은 거를 이제 강의 들으면서 많이 접하는데 들어보면 원가족뿐만 아니라 그 위에 3대까지를 보거든요. 근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가 어릴 적에 맞고 사는 걸 봤어요. 가정폭력 가정에서 살아왔는데 장가를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를 무시하게 되고. 뭐 아기였을 때는 그런 감정이 있죠. 엄마는 왜 맞고 살아요? 뭐 사춘기가 되면 불쑥불쑥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게 성인이 돼서 본인도 모르게 그게 아버지 그 안 좋았던 모습들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규범, 질서 및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무시한다.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버지와 엄마가 이렇게 자식들이랑 이제 차를 타고 놀러 가면서 웬만한 신호는 다 무시해요. 운전, 교통법규죠.
그러면 아이도 똑같이 성인이 돼서 부모님을 태우고 갈 때 운전을 과격하게 한다거나 뭐 신호를 웬만한 신호는 무시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얘야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고 다니니 조심해라. 그러면 이제 아이가 얘기하죠.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 그랬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 다음은 어린이자 상태. 3살 벌은 여든 간다. 어릴 때부터 내가 자주 했던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 및 아동기 전략을 성인이 된 후에도 재현할 때. 아까 잠깐 예를 들어드렸어요. 어릴 때 막 떼쓰고 그랬던 거를 성인이 돼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5, 60대 된 아주머니가 부부 싸움만 하면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에서 안 나와요.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아주머니 청소년기에 자신의 집에서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오셔서 달래주시고 아버지가 오셔서 달래주시고 그거를 남편한테도 바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린이 자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타인으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배려를 경험하지 못하고 미움을 받으면 자신에게서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초기 결정을 한다. 그러니까 애정이 결핍된 아이들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껴요. 맞벌이라고 해서 바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정말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에를 맡기게 되고 그리고 조금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도 부모님과의 마주할 시간은 점점 더 줄어들고요. 다 사교육으로 돌리거나 각자 따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만 집에 들어서 잔다거나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자주 못 보고 대화는커녕 그렇게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감정은 일생 동안 풍요한 삶의 원천을 이루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긍정적, 낙관적으로 대처 가능하다. 지금 어렸을 때 많이 자주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와 함께 하면서 행복했던 감정을 실어주시면 나중에 커서 자기에게 어려운 시기가 오고 힘든 시기가 와도 그때 그랬어 라는 그걸 떠올리면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릴 때 초등학교 전에 자주 놀러 다니고 자주 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아이한테 웃음을 많이 줬어요. 행복감을 많이 줬어요. 그러면 청소년기에 아빠 엄마가 많이 바쁘고 힘들어 하더라도 자녀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 아빠 엄마 많이 노력해 주셨지. 우리 엄마 아빠 그때 그랬는데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시네. 그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에이씨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바빠.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를 잘해 좋은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패러다임에서 어린 시절을 행복해야 사회적 성공과 행복이 가능하다. 는 패러다임을 바뀌어야 한다. 맞아요. 저는 첫 시간에 제가 자녀가 어떻게 자라기를 바라시나요? 거기에서 제가 저의 가치관, 저의 신념, 자녀 교육에 대한 신념을 말씀을 잠깐 드렸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아이가 어려서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는 솔직히 장담은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라도 들어가서 경쟁사회에 어떻게 부딪혀야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 공교육에 발맞춰서 성공을 꿈꾸는 글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다 제 밥그릇 다 챙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별로 거기에 휩쓸려서 똑같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정리를 하자면, 부모가 어린 시절에 내린 결정, 그리고 어린 시절에 형성한 신념, 그러면 나중에 자녀와 대화할 때, 그리고 자녀와 함께 지낼 때 은연중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런 것들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금지 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어릴 때 부정적 초기 결정을
자녀에게 비언어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말로 하지 않아도 표정으로라든지 행동으로라든지 자식에게 보이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얻었어요. 근데 부인의 모든 관심과 애정을 아들한테 쏟았어요. 이때 남자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현을 해요. 그러니까 C 자아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동생이 태어나자 부모의 관심이 동생에게로 모두 쏠렸던 때 부모의 관심을 되찾는 방법은 오로지 동생이 없어지는 것으로 여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동생이 없어졌으면 하고 느꼈던 충동을 자신도 모르게 비언어적으로 자신의 아들한테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와이프는 남편이 이상한 걸 느끼겠죠. 근데 속을 이제 열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C 자아 상태. 역시 P 자아 상태처럼 긍정적, 부정적이 있어요. C 자아 상태의 긍정적인 모습. 자신을 사랑스럽고 가치 있는 존재로 지각한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 제가 이게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은이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시은이는 누구 거예요? 그럼 보통 예전 TV에서 엄마 거, 뭐 아빠 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시은이는 시은이 거예요. 시은이가 시은이를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엄마도 사랑할 수 있고 아빠도 사랑할 수 있고 뭐 할머니도 사랑할 수 있고 모두가 시은이를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4살인데 알아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냥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그래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행복감은 사회적 성공과 행복한 노예의 원천을 이룹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어르신들하고 자주 이제 얘기를 많이 접하는데요. 제 주위에는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60대부터 80대까지. 어른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렸을 적에 정말 못 먹고 살았던 막 6.25 얘기도 나오고요. 막 그 뭐죠? 월남전 막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얘기하다 보면 어릴 적에 너무 힘들었던 것 때문에 자식한테 그걸 안 물려주려고 뭐 돈 하시거나 뭐 일을 해야 된다, 뭐 남자는 그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어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을 키워놓고 보니 자식 놈들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시거든요. 그런 거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인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고 어려움에 봉착해도 건설적으로 대처해 나갈 능력을 갖게 된다. 이건 아까 똑같은 얘기 했었죠. 행복한 긍정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려움에 봉착해도 그것을 꺼내서 대처해 나갈 능력이 생긴다. 부정적 한번 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받고 살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로 지각한다. 아까 그 반대예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나 누가 애정을 못 받았어요. 자신이. 그러면 자신이 가치가 없는 거야. 무가치한 존재. 나는 뭐 필요 없구나. 엄마나 아빠나 방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개념이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애정 결핍, 자녀에 대한 사랑 결여.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생겨도 자기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음은 어른 자아 상태, 어덜트 에고 스테이트. 이거는 온전히 저예요. 온전히 나. 저라는 얘기 아니라 온전히 나를 얘기를 한다고요.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지금 여기에서의 상황과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인 사고, 행동, 감정을 드러낼 때. 맞습니다. 나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태, 자아 상태. 부정적인 P와 C 자아 상태의 영향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상황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의 능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한다. 맞죠? 방금 얘기한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PAC 새 자아 상태에서 일어나는 사고, 감정, 행동이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효율적인지 비효율적이 식별할 줄 안다. 똑같은 얘기죠. 자신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이 부적절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이라 여겨지면 이를 자제하고 절제하고 변화시킬 줄 안다. 절제력, 자제력.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어른이 되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호기심에 찬 질문이 A 자아 상태의 발달 신호인데요. 그런 자녀의 질문에 윽박을 지른다거나 귀찮아하면서 대답을 한다면 자녀의 A 발달을 저해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하늘을 왜 푸르지? 왜 파랗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원래 그래. 몰라. 지금 바빠. 라는 형태로 대답을 한다면 아이는 받아들이길 내가 귀찮은가? 이런 질문을 하면 꾸중을 듣는구나 하면서 또 이런 의문이나 질문이 생길 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위험해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저희 엄마가 간혹 휴대폰을 보신다거나 뭐 다른 이제 음식을 하신다거나 할 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이가 할머니 이거 저 막 얘기하면 대답을 안 하세요. 근데 아이는 저한테 와서 일러줘요. 엄마 할머니가 내 얘기에 대답 안 해줬어요.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하죠. 엄마 시은이가 뭐라고 했는데 대답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럼 이제 그제서야 못 들었어. 뭐라 그랬어? 그럼 대답 다시 물어요. 그러면 이미 시은이는 삐져 있어요. 그런 것들. 그럼 이제 제가 안고 얘기하죠. 시은아 지금은 할머니가 조금 다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은이 얘기를 못 들었나 봐.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안 될까?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가서 싹 안기면서 할머니 내 얘기는 잘 들어야지 왜 시은이 얘기 안 들어줘 막 그렇게 요즘 말을 잘해서 참 이뻐요. 다음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피자아 상태.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갈 도리, 가치, 사회적 기술들을 가르쳐야 할 뿐 아니라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자녀에게 귀감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가진 부정적인 피자아 상태를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녀한테 건강한 피자아 상태를 물려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받는 피자아 상태. 외부로부터 주입받는 피자아 상태가 발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과 좋은 본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A자아 상태. 자녀를 잘 키우려면 무엇보다 A자아 상태를 발달시켜야 된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려면 부모의 신념에서 부모의 가치관에서 이게 옳고 옳은지 그른지 잘 판단해서 보여주셔야 돼요. 의연적으로 자식들이 내 등 뒤에서 보고 배우니까요. C자아 상태 볼까요? 성공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이 성공을 가져다 준다.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행복한 어린 시절을 경험해야 한다. 행복한 어린 시절은 부모가 줄 수 있는 값진 선물이다. 요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합니다. 아이가 웃으려면 엄마가 웃으셔야 돼요. 그런 교육들 많이 하지 않아요. 자신의 A 상태에서의 행동을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의 A 상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처럼 엄마 하늘이 왜 파래요?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는지 알죠? 일방적인 지시보다 의논을 하고요. 그리고 뭐 가족 시간이 별로 없다면 딱 하루, 일주일에 하루, 한 달에 하루라도 그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가족 회의를 통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너는 아직 어리니까 몰라. 이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아빠, 엄마는 너의 의견이 중요해. 라고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서 그 의견들을 무시하지 않고요. 존중할 수 있도록 존중해 줘야 돼요.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공부 준비한 거는 이게 다고요. 자녀한테 좋은 본이 될 나의 P자아 상태, C자아 상태 중에 강점과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자녀에게 좋지 못할 본이 될 나의 부정적인 피자아 상태, C 자아 상태의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좋은 본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녀의 긍정적인 C 자아 상태를 형성하는 데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 부정적인 P 자아 상태, C 자아 상태의 내용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A 자아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런 시간을,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시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 주제는 오늘 공부한 PAC 세 가지 자아 상태 안에 기능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